촉성 재배로 조기 수확, 고소득 창출. 꽃이 좀 3월 달쯤에 피고 그리고 나서 2달 뒤인 5월 달쯤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발상의 전환, 창의적 가공품 개발로 농장 인지도 상승. 저희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대표 상품으로서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원물 수확부터 서비스업까지 6차 산업으로 농가의 고부가가치 창출. 시골에 하루 와서 한 3-4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남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른 아이디어로 부자가 된 농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역도현 농부 PD님 아니세요? 맞는데 누구세요? 아, 여기 계셨구나. 혹시 오늘 부자 농부세요? 네, 제가 바로 부자 농부입니다.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부자 농부. 그럼 대표님 네.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와인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오랜 기다림을 함께 해준 와인인데 설마 이걸 뭘로 만들었는지도 모를까요? 그럼 혹시 2글자? 2글자. 2글자? 아, 눈치가 없으신데.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아니 와인은 눈치고 보고 묻고 따질 작물이 아닌데 참. 그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건가요? 네,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작물은 바로 이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로 와인을 만든다고요? 블루베리,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블루베리로 생산과 가공을 하여 연매출 5억을 올리고 있는 진경석입니다. 블루베리로 건강과 맛, 돈까지 잡았다. 진경석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2,500제곱미터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가공해 큰 수익을 올리게 됐다는데, 자, 과연 어떤 숨은 비법이 있었는지 블루베리의 검은 매력을 지금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명하리만큼 화창한 봄날, 첫 일과는 블루베리 수확입니다. 푸른 잎새 사이사이에 검붉은 블루베리들이 빼꼼 고개를 내밀면 자, 요래요래 슬슬 건드리기만 해도 한 움큼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맛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참 사람이 바뀌셨네. 아까 그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아까 만났던 대표님이 아니신데? 아, 제가 이 농장 주인이에요. 예? 아니 어르신이 농장 주인이시라고요? 바로 제가 부자 농부입니다. 아니 분명히 이분이 주인이라고 했는데 설마 순식간에 노화가 되신 건 아닌 것 같고. 와, 그럴 리는 없을 테고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피디님, 어디 가세요, 피디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대표님 계셨네요? 네. 아니 그럼 저분 누구세요? 아, 이쪽으로 오세요. 농장주라고 주장하는 어르신의 정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실질적인 농장 주인이시죠. 2010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버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저는 13년도에서부터 들어와서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상황 정리가 됐네. 25년 전 귀촌을 선택한 일대 농장주 진창원 아버님. 살다 보니 영동의 풍부한 일조량이라면 뭐든 크겠다 싶어 농사까지 짓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블루베리를 하려고 뭐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시골 와서 살아야겠다고 왔다가 지금은 그게 570평 되는데 고추 같은 거 뭐 이런 거 심어봤어요. 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약을 하면 막 속이 뒤집혀서 도저히 약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약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블루베리가 농약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저쪽 밭부터 처음에 시작했죠.
허투루 농사짓지 않기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원예학과까지 수료하며 열정을 다해온 아버지. 이후 아드님이 합류하면서 규모를 키워왔다고 합니다. 피디님,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 지금 블루베리가 이렇게 하얗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먼지 묻은 건가? 먼지요? 아니, 먼지는 아니고요. 이건 잘 익고 당도가 높은 블루베리에 나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럼 따실 때 네.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안 만지려고 이렇게 따서 바로 이렇게 넣습니다. 아하, 가급적 블루베리에 분이 닦여 얼룩지지 않도록 수확과 동시에 선별, 바로 포장 용기에 담는다고 합니다. 피디님, 요것 좀 한번 보실래요? 그게 뭐예요, 대표님? 아, 오신다고 해서 제가 요거 아까 사왔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 얼핏 봐도 눈에 띄게 차이 나는 크기? 분도 확연히 차이가 있네요. 블루베리는 경매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알 크기랑 분이 얼마나 깨끗하게 있냐.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수확 과정까지 단축시켜서 분을 지켜내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네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약간 미숫가는 진짜 알이 엄청 크네요. 한 입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알이 커서 그런지 블루베리 맛도 더 잘 느껴지고 예. 되게 달콤합니다. 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와서 한번 이렇게 맛을 보면은 블루베리 맛이 이 맛이에요, 그래. 지금껏 알던 블루베리 맛을 모두 잊게 만든다는 부자농부의 블루베리. 도대체 어떤 맛인지 나도 직접 먹어보고 싶네. 대표님, 그럼 어떻게 그렇게 크고 굵게 잘 키우신 거예요? 아,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죠. 그럼 그렇지,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슈퍼푸드 블루베리를 슈퍼 사이즈로 키우는 비법을 알려준다는 부자농부의 슈퍼 인심. 비법을 알려준다며 찾은 곳은 블루베리가 이제 막 연걸기 시작한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맺기 시작한 열매를 마구마구 따서 버리는데? 왜 버려요 이걸? 이게 저희 블루베리를 크게 만드는 비법 중에 한 가지 일입니다. 아니 따서 그냥 버리는 게 그게 비법이라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6월 말 7월 달에 수확하는 밭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열매들이 맺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솎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솎아내기. 난 또 다 버리는 줄 알고. 아니 그렇다면 어떤 걸 솎아내야 할까요? 아무거나 솎아내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보시면 알이 이렇게 있을 때 좀 작은 거 하나 두 개를 따주면 오히려 얘가 커지는 것보다 얘가 더 많이 커지거든요. 1차로 꽃을 따주는 적화 작업을 거쳐 열매를 솎아주는 2차 적과 작업을 해줘야 선별된 열매의 양분이 집중돼 과실이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확을 앞둔 나뭇가지까지 자르는 부자농부. 전지 작업은 보통 수확 끝나고 하는 거 아닌가요? 가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큰 뿌리가 두 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쪽 뿌리가 지금 시원찮아서 얘도 지금 시원찮은 건데 필요 없는 가지들을 빨리 잘라줘야 영양분이 다 이쪽으로 가서 얘가 더 빨리 커집니다. 시기 불문 블루베리 열매가 크는 데 있어 단 1g의 양분도 허투루 가는 것이 없도록 불필요한 가지는 싹둑싹둑 그때그때 전지한다고 합니다. 전지에 적화, 적과까지 이제 크고 당도 높은 블루베리가 자라기만을 기다리면 되겠네요. 아, 그건 아니죠. 당연히 다른 비법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니 무슨 짱가도 아니고 젠걸음으로 달려가 사다리까지 타는 아버지. 지금 뭐 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건 이제 친환경 영양제인데 뿌리 활착이 되고 알이 커지는 비대가 되고 종합적인 이 영양제인데 한 5톤에다 한 3병 정도 섞어가지고 점족관수로 내보내는 겁니다. 적과 후엔 뿌리 활착이 잘 되어 영양분이 나무에 잘 흡수되도록 해조류 성분의 친환경 양분을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적과 후 영양 공급으로 고품질 블루베리를 생산하라. 아버지의 귀농 생활을 지지하던 아들에서 아버지를 잇는 농부가 된 진경석 부자농부. 그를 농업으로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딱 귀농했을 때가 나이가 딱 40이었군요. 뭐 이제 부록의 나이에 접어드는 시기였고 와서 이제 일을 주말마다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적성에도 맞고 제가 몸만 건강하다면 뭐 언제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사실 제일 힘든 거는 아버님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부자지간에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한 2년 정도 됐을 때 속으로 이제 자꾸 아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그런 것들이 자꾸 얘기가 되고 부딪히고 그런 일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함께한 귀농은 불화의 씨앗이었습니다. 블루베리 농장과 펜션 운영까지 병행하며 4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잦아지자 결국 펜션 사업을 접고 아버지는 생산 담당, 아들은 가공 담당으로 각자의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2명 있지만 내가 조금 더 해줘야 되고 책임져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바탕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이해가 갑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평온을 찾은 블루베리 부자 농부 부자. 그 덕분에 블루베리 생산도 안정을 되찾았답니다. 자, 저희 이제 포장하러 갈까요? 아주 그냥 척하면 척, 손발이 척척 맞는 부자. 수확이 끝나면 자, 이미 수확하며 포장 용기에 넣어둔 블루베리의 용량을 최종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고요? 내용물이 100g에 요 용기가 14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g을 더 넣어주는 거죠. 인심의 무게까지 더 넣어 소포장한 블루베리. 이렇게 근사하게 담긴 블루베리는 주로 어디에 판매되나요? 농협으로 가면은 거기서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경매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날 틀린데 지금 같은 수확 초기에는 가격이 좀 높은 편이라서 아마 어제 기준으로 아마 4만 원 좀 넘게 나왔을 거예요. 헐, 킬로그램당 4만 원이 넘는다고요? 과실이 크고 분이 손상되지 않은 부자농부의 블루베리는 어딜 가나 인기라는데 그렇다면 블루베리 판매로 올리는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블루베리 생물 판매로 연매출 1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블루베리 생물 판매로 연 매출 1억 원. 오전 수확을 마치고 본격적인 작업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오늘은 미리 작업해두었던 블루베리 모종을 재식할 참인데요. 수명이 20년이 넘는 블루베리 나무지만 생산 품질 유지와 농장 확장을 위해 준비를 해둔답니다. 지금 봄에 그 삽목을 했다가 지금 이제 100일이 지나면은 이 뿌리가 나와서 하나씩 다시 옮겨가지고 금년 가을까지 길러요. 그리고 내년 봄에 밭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내년 내후년을 위해 수세가 강한 나무로 키울 목적이 최우선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흙입니다. 흙이요? 흙? 흙이 좋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소리.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죠? 그쵸? 우리나라 토양은 약 뭐 한 7도에서 7.5도 정도의 이제 알칼리성을 갖고 있어서 얘는 근데 산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pH 지수를 한 4.5 정도 되는 이 전용 피트모스 흙을 써줘야 돼요. 썩은 식물 잔해와 유기물이 축적된 이탄과 주변 환경을 산성으로 바꾸는 이끼류로 구성된 피트모스에 마사토, 펄라이트 등을 혼합해 배수가 원활하도록 보완한다고 합니다. 활짝하고도 연관이 있고 통기성에도 연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물을 오랫동안 잡아줘요. 토양 관리뿐만 아니라 열매 수확 시기까지 총체적인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데요. 지금 이 밭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초에 저희가 수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월 초서부터 평균 온도를 한 7도에서 8도 정도를 맞춰놔요. 그러면 꽃이 좀 3월 달쯤에 피고 그리고 나서 2달 뒤인 5월 달쯤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블루베리보다 수확 시기를 2달 이상이나 앞당긴 부자 농부. 가온까지 하며 수확 시기를 앞당긴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렇게 수확하는 이유가 뭐 가격도 있지만 저희가 블루베리 밭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5월 달, 하나는 6월 말쯤 이렇게 수확을 하거든요.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저희 식구들끼리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그렇게 가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기 출하에 높은 단가로 판매할 수 있고 가온 여부에 따라 수확 시기를 조율할 수 있어 노동력 분배가 자유롭다고 합니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촉성 재배로 수익과 노동 효율을 높여라. 그날 오후
농장이 아닌 영동의 한 대학교를 찾은 부자농부. 아, 혹시 귀농 후 원예학과를 수료한 아버님처럼 부자농부도 만학도의 길을 걷는 걸까요? 멋진 선택이신 게 아니라 여기는 어디냐? 강단에 무슨 책걸상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저희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입니다. 아, 와이너리. 그렇지. 근데 난 솔직히 처음 봐요, 이런 거. 그러면 포도로 와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블루베리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로 와인을 만든다고요? 이게 저희 지금 한 2년 정도 가까이 숙성된 와인입니다. 올 하반기쯤에 이제 와인으로 만들어질 제품들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 거, 재작년 거 두 개가 다 숙성된 거죠? 와, 포도가 아닌 블루베리로 만든 와인이라. 그 맛은 어떤 맛일까요? 나도 한술 하는데. 베리 특유의 좀 스윗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얘가 조금 더 묵직한 느낌. 국내에선 두 번째, 영동에선 처음으로 블루베리 와인을 시도했다는 부자농부. 아니 근데 어떻게 블루베리로 와인을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요? 외국 와인하고 물론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견주와 비교했을 때 그런 단점들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찾은 과일 중에 하나가 사실 블루베리였고요. 또 블루베리가 굉장히 맛도 좋지만 영양에도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와인을 만들면 좀 건강하게 좀 술을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는 블루베리 와인에 지금 심혈을 기울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톤수로는 약 한 35톤 정도 되고 있고요. 병으로는 약 한 3만 병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진한 블루베리 향과 여운이 남는 당도, 은은한 산미의 조화가 인상적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 2021년 대한민국 주류 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부자농부의 블루베리 와인. 그 결실을 함께 이뤄낸 1등 공신이 바로 이분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와이너리의 양조를 다 책임지고 있는 저희 직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포도 와인보다 제조하는 과정에서 뭐가 좀 달라요? 비슷한데요? 그거는 저희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블루베리 특성에 맞는 효모를 좀 찾았는데 그게 조금 다른 데하고 차별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기업 할 거 그거는 액은 만들어졌어요? 사무실에 있어요? 그럼 올라가서 한번 그걸 볼까요? 이거요? 엥? 뭐 다소 평범해 보이는 비주얼인데? 뭐가 특별한 거예요? 저희 이제 하반기에 나올 신제품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애플 와인에다가 블루베리를 섞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와인과 블루베리 와인을 조합한다고요? 저희 지금 나오는 제품 중에서도 지금 포도랑 사과랑 섞은 제품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장님이 이거 하자고 했을 때 이게 약간 저도 생소했거든요. 반대를 좀 했었는데 근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블루베리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게 뭔데요? 요 밑에 지금 보이시죠? 이게 바로 금가루입니다.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재미있는 반응을 좀 보고 싶어서 금가루를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습니다. 다양한 와인 믹스에 금가루까지 발상에 그치지 않고 개발로 이끄는 부자농부. 저는 좀 젊은 친구들이 와인을 좀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와인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와인을 좀 만들어 보려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창의적인 가공품 개발로 수익을 높여라. 눈으로 맛보고 입으로 느끼는 와인. 부자농부의 붉은빛 향에는 얼마나 다채로울까요? 제일 많은 양을 만드는 게 사과로 만드는 화이트 와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캠벨 포도로 만드는 로제라든지 드라이 이런 와인들이 있어요. 다양하고 풍부해진 블루베리 와인. 그 시작은 쉽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포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저희 영동에는 그때 당시에 와이너리가 한 5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후발주자였어요. 후발주자로서 어떤 저희 인지도를 올리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농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과감히 블루베리 와인을 선택한 부자농부. 그러나 블루베리 와인 특유의 풋내와 신맛이 문제였습니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선 생소하기만 했던 블루베리 와인이라 제조법을 문의할 곳조차도 없는 상황. 그러나 또다시 아버지와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 아버님께서는 당장 지금 수확을 한 걸 1kg를 팔아서 판매를 하면 키로에 뭐 3만 원, 4만 원을 받는데 이거를 와인 만들어서 한 병에 얼마를 받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순히 그것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대표 상품으로서 인지도를 올리고 그걸 통해서 손님들이 저희의 와인을 알게 되고 더 저렴하고 괜찮은 와인들도 접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몸에 좋은 잘 익은 블루베리로 수준 높은 와인을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기 시작한 블루베리 와인. 2021년 대한민국 주류 대상의 대상은 그간의 노력에 상응하는 위안이자 힘내라는 응원 같았다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을 받는 게 뭐 당연하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저희가 항상 일정한 수준의 와인을 만들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하나의 도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렵게 느끼는 와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다양한 제조법뿐만 아니라 판매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간다는 부자농부. 소비자가 마셨을 때의 표정, 그다음에 이거를 사고 싶은지 그 표정을 보는 게 굉장히 좀 술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술을 만들려고 계속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 와인으로 높아진 농장의 명성만큼 매출도 쭉쭉 올리고 있을 텐데요. 저희는 와인 판매로 연매출 4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와인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4억 원. 다시 돌아온 블루베리 농장. 그런데 하우스가 아닌 노지밭입니다. 그리고 그 노지엔 부자농부를 기다리는 듯 한 여인이 서성이고 있는데요. 너 여기 언제 와봤어? 너? 응? 어딘지 두 사람의 그림체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는데 아니 혹시 두 분 저기 이 친구는 제 큰딸입니다. 근데 이 지금 허허벌판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저희 큰딸의 땅이고요. 어머 이 땅 주인이 큰 따님이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5살이에요. 25살이 벌써 땅 주인이시네요. 빚도 많아요. 아직 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에 큰애가 블루베리 농사를 지면서 와이너리도 별도로 아마 할 계획이에요. 농수산대 농대를 다녔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준비도 대학교도 그렇게 갔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블루베리 농장을 이끌어갈 3세대 농장주. 열정이 넘쳐 현장 판매에도 늘 적극적입니다. 뭐 회사 생활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제 거에서 제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머지않아 3세대 블루베리 부자 농부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우리 딸은 뭐 하나 몰라.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어머님하고요. 저희 둘째 딸 일명 2호입니다. 2호. 1호, 2호. 자, 모처럼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땐 고기가 최고죠. 거기에 와인 농장답게 와인까지. 자주 드시나 봐요. 가끔 이런 고기 같은 거 꺼먹을 때 와인하고 어울리는 음식을 먹을 때는 저희 거 와인도 먹고 이따가 이제 다른 와이너리 것도 먹고 외국 와인도 먹고 그래서 여러 가지 와인을 먹고 있습니다. 자, 건배. 아니 와인 하나 곁들였을 뿐인데 어딘지 품격이 느껴지고 완벽한 저녁 식사가 됐네요. 아유 우리 PD도 찍느라고 고생 많았겠다. 오늘 블루베리 와인을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산미도 있고. 작년에 담은 거. 네, 작년하고 재작년 거. 그래서 지금 섞어놨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포트 케이크
숙성하면은 블루베리 와인은 잘 나올 것 같아. 잘하시는구만. 이제 블루베리 수확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와인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올 한 해도 한번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블루베리 와인처럼 가족에도 깊어지는 향긋한 밤입니다. 다음 날 가자. 촉촉한 봄비를 맞으며 둘째 딸 유림 씨와 외출에 나서는데요. 둘만의 데이트 장소는 시내의 한 건물. 안녕하세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덩어리와 앞치마. 아니 여기 뭐 하는데요? 저희가 빵을 이제 베이커리하고 카페를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데 우와, 베이커리 카페까지요? 이제 둘째가 카페하고 베이커리를 내년부터 시작을 할 거라서요. 거기에 메뉴들은 거의 다 세팅이 됐는데 부수적으로 쿠키 쪽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기존의 펜션으로 운영하던 건물 1층을 리모델링해 농장 뷰를 겸한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할 계획이라는 부자농부. 내년 오픈을 목표로 메뉴 개발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농장을 위해 일심단결. 오, 부자농부는 행복하시겠어요. 오. 급증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 틈새에서 독창적인 메뉴로 살아남기 위해 유림 씨가 잡은 디저트 컨셉은 거북입니다. 하, 누굴 닮았나 손재주가 좋네요. 어머나 이렇게 뚝딱 만들어 버렸네. 작업 흡수력이 되게 빠르네요, 따님이. 그래요? 네. 귀여운 컨셉으로 후딱 만든 디저트. 자, 만들기는 쉬웠는데 과연 어떤 모양으로 완성될지. 짜잔, 그 결과는 오, 귀여운 거북이 특공대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닌자 거북이가 나왔구나. 야, 애들도 좋아하겠는데요. 빵 만드는 거 좋아하고 사부작거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배우다 보니까 또 흥미가 생기고 그래서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느낌. 일단 열정 점수는 100점인데 맛은 몇 점일까요? 아, 이거 머리부터 먹기가 좀 그러네. 다리부터. 씹을수록 이게 뭐 이런 향이. 쿠키 맛도 합격. 장수와 재운을 상징하는 거북이처럼 더 좋은 일만 가득하겠네요. 진경석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블루베리 생물 판매 1억 원, 와인 직거래 판매 4억 원으로 연매출 총 5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적과 후 영양 공급으로 고품질 블루베리를 생산하라. 둘째, 촉성 재배로 수익과 노동 효율을 높여라. 셋째, 창의적인 가공품 개발로 수익을 높여라. 비법 확인. 1대부터 3대까지 농촌 산업의 모범이 되는 진창원 진경석 부자농부 부자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남은 생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세대가 훌륭하게 해놨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하셨던 거 잘 이어받아서 꾸준히 발전시키고 더 좋은 농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발 앞선 생각으로 두 발 더 노력하는 진창원 진경석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